잠시만요. 안녕하세요. 혼자 되게 오랜만에 켜보는데 이 고정이 승질나게 하네. 잠깐만요. 오케이. 됐죠? 저기가 살짝 잘려서 나오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뒤가 너무 화나네. 누구야? 진영인가? 하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거 막히면 귀신 같나? 이게 낫죠? 이게 나은 것 같아. 안녕하세요. 지금 진영이랑 롤러코스터를 타고 와서 그 사진으로 이제 썸네일을 이제 해봤습니다. 제 라이브를 킨 이유는 오늘 안 키면 또 한참 동안 킬 일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켰고, 그래도 이제 아리랑이 만들어진 지 너무 오랜 시간이 되기 전에 제가 기억나는 것들을 조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얘기를 남겨뒀으면 좋겠어가지고 지금 제 자막을 한국어로 나오게끔 했으니까 웬만하면 한국어로 중요한 내용들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AMA도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제 지금 북미랑 한국, 일본에서 계속 공연하면서 좀 뭐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울컥할 때도 있고 막 되게 감정에 몰입될 때도 있고. 제가 이 앨범이 이제 나온 지 지금 2달 좀 넘었잖아요. 2달 조금 넘었는데 한 70일? 7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이 앨범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콘서트 또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좀 뭔가 아셨으면 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처음으로 라이브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았어요. 이제 내일 하루 라스베가스 공연이 끝나면 저희는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한국으로. 뭐 그러게요. 옛날에는 막 이것저것 써놓고 준비를 해서 라이브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켰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조금 재밌는 지역적인 얘기들, 송캠프를 하고 뭐 이 앨범에 관련해서 그렇죠, 앞으로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가지는 생각. 왜냐면 이번에 공연을 하면서 지금 서울 도쿄, 그 다음 템파, 엘파소, 멕시코 시티, 스탠포드, 그 다음 라스베가스, 이렇게 7개의 지역을 저희가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너무 오랜만에 공연을 하고 많은 분들을 뵈니까 저도 되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교감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특히 이제 영상으로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앵콜 파트에 그 약간 이제 노래방처럼 하는 그 부분 있죠. 막 랜덤으로 틀어서 어떤 곡이 나올지 모르는, 거기서 이제 예전 노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되게 그 막 오늘은 진격의 방탄이 나왔어요. 진격의 방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에노 때쯤 나왔으니까 한 13년 12년 반 정도 된 건데, 그러면서 옛날에 저희도 되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의 저희도 가늠을 해보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그냥 사실 뭐 귀찮기도 하고 좀 너무 이제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있어서 뭔가 가끔은 이게 문제도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뭐 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아리랑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사실 롤링스톤 인터뷰나
그런 거 말고는 사실 되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지역적으로만 풀어냈던 것 같아서 조금 한번 이 앨범의 접근 과정과 그리고 그 후에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조금 더 뭐랄까 좀 정제된 톤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이면은 좀 켜서 얘기를 해도 괜찮겠다. 이미 한번 여러 가지 뉴스들도 지나갔고 상도 받았고 공연도 한 바퀴 이렇게 돌았으니까 조금 어쨌든 이 앨범에 대해서 되게 고민도 많았고 되게 진지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하는 좀 어프로치가 너무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총체적인 제가 지금 이 앨범에 갖고 있는 생각과 그다음에 요즘 제가 음악이나 혹은 공연에 대해서 느끼는 생각들은 이 앨범을 쭉 한번 훑어본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막 진영이 전역했을 때쯤 이제 저희가 다 전역하기 1년 전이죠. 그때 막 다들 멘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진영이 전역했을 때 뭐 제가 이제 색소폰 불었을 때 진영이 전역해서 아마 지민이 집이었나 저희 집이었나 지민이 집이었던 것 같아요. 지민이 집에 다 같이 모여서 그때 막 정국이도 막 되게 힘들어하던 때라 저희 다 힘들었을 때죠. 저희 막 일병이니까 막 펑펑 울면서 뭐 형이 이렇게 좀 팀을 좀 더 이렇게 열심히 잡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막 저희끼리 그때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만큼 돌아오자마자 무언가 이제 앨범을 만들고 이 기다려주시는 분들의 그런 거에 보답을 하자라고 그때 이제 되게 약간 간략하게 정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멤버들의 저녁이 다 6월로 몰려져 있고 좀 타이밍이 맞으면서 이제 그 해 연말부터 아마 송캠프 세팅을 했던 것 같은데 누가 이 송캠프의 캡틴을 맡아야 되냐. 사실 송캠프라는 것도 사실 일종의 콩글리시예요. 원래 이제 세션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세션을 저는 이제 IPWP 때 하이브 내에서 한 3, 40분들과 해봤었기 때문에 되게 익숙했고 아마 정국이랑 호비도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직접. 그래서 세션이 그 아티스트 본인이 참여하는 세션이 있고 사실 이쪽 업계에서는 가수 본인이 참여하지 않는 뭐 프리세션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 개 맞는 것들을. 그래서 저희는 7월 달, 8월 달에 LA에 가서 그 다 같이 모여서 그 세션을 하는 그 시간을 갖기로 아마 해 넘어가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결정을 했었던 것 같고 그 시간만 되게 저도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빨리 전역을 해서 어쨌든 공백이 꽤 있었던 만큼 먼저 전역한 진영이랑 호비가 사실 되게 고생을 많이 했죠. 공연도 엄청 많이 하고 예능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그때 그런 간극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LA에 날아가게 된 건데 문제는 그거였어요. 일단 프리세션을 저희가 전역하기 전에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4월, 5월쯤에 진행이 됐었고 거기서 나와 있었던 노래들이 이제 바디 투 바디 그 다음에 스윙, 노말, like animals 그리고 플리즈 요 정도는 그 세션에서 이제 나와 있었고 저희가 전역하고 나서 LA 가기 전에 다 같이 펜션에 모여서 이거를 사전 청취해서 이제 아무래도 잘린 곡들이 많은데 잘린 곡들을 쭉 한번 듣는 그런 세션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 관계자분들도 오시고 저희도 해서 되게 그걸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게 그때 한 15곡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의견이 다 달랐어요. 어떤 친구는 이걸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이걸 싫어하고 그래서 이 7명이 사실 지금 짬도 있고 7명이 솔로를 전부 다 했잖아요. 그리고 솔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달라요. 추구하는 방향도 다르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방향도 되게 달라서 이제 6년 반 만에 정규 앨범을 내고 투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로 묶지? 옛날 같으면 뭐 저나 뭐 특히 제가 혹은 윤기 형이나 이렇게 해서 막 조금 이렇게 막 얘기하고 뭐 우리가 더 음악 많이 듣잖아 뭐 거의 이런 그런 걸로 막 끌어오고 했다면 지금에는 사실 모든 멤버들을 저희의 지금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장점인데 모든 멤버들이 다 조심해요. 서로 서로 뭔가 이렇게 좀 이 거대한 이 관계를 이 거대하고도 되게 친밀한 관계를 깨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들 극도로 조심하고 어떤 멤버가 이거를 조금 좀 싫어한다 하면 다들 그거를 존중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로 딱 좁혀지지가 않아요. 한 두 명은 이거를 안 하고 싶어 하는데 네 명은 괜찮다고 하고 한 명은 아무 생각 뭐 자기는 뭐 하자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미 전역하기 전부터 앨범을 만들고 내고 공연까지 투어까지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관한 것으로 시작해서 끝나겠구나 라는 예감을 했고 그 프리세션 때 나와 있는 곡들에서 이제 몇 개를 쳐내고 그 다음에 이제 LA에 가게 된 건데 LA에서는 사실 뭐 여러 번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매일매일 출근을 했어요. 일주일에 주 6회. 주 6회 그 저희가 잡았던 컨웨이 스튜디오라고 굉장히 이제 올가닉하고 좋은 스튜디오인데 컨웨이 스튜디오에 4개의 건물이 있는데 3개의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방을 4개를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다른 프로듀서들 그 다음에 그 인스트루멘트 그 악기 플레이어들 그 다음에 또 탑라이너들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고 멜로디 그러니까 입으로 멜로디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랑 해서 매일매일 다르게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날은 저랑 정국이랑만 들어가고 이 방에 들어가고 거기서 하루 종일 있고 어느 날은 태영이랑 저랑 들어가서 이 방에 있고 뭐 이래서 그날 그 거기 있는 사람 한 5명 정도? 5명 정도가 한 곡에서 2곡을 무조건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약간 직장인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곡을 만드는 직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선별을 하고 이제 파이아에 참여한 제이팩 마피아라던가 사실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 070 쉐이크라고 있는데 070 쉐이크도 와서 이틀 정도 와서 작업을 같이 했었고 근데 이제 뭐 들어간 곡이 있고 안 들어간 곡이